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 중 하나는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소중한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거울은 바로 돈입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함께할 것 같던 다정한 이웃도,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돈이라는 차가운 시험대 앞에서는 순식간에 낯선 타인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노년의 소중한 삶에서 이런 끔찍한 배신과 상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떠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앞에서 추악한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두셔도 여러분의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를 위협할 치명적인 악연을 미리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돈을 다룰 때 묘하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대가 없이 베푼 호의를 돈으로 철저히 계산하며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타인의 선량한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결정적이고 큰 이익 앞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미련 없이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짧은 일화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삶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며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였죠. 어느 날 한 친구가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퇴원하는 날에는 밀린 병원비 중 아주 적은 일부를 조심스레 보태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시간이 흘러 적은 돈이나마 선뜻 보태주었던 그 친구가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전에 그 친구를 찾아가 아주 작은 금전적 도움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눈물은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온갖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 아름다웠던 세월이 그 알량한 돈 몇 푼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린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표면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물질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따리를 틀고 있는 진짜 얼굴을 기어코 끄집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인간 본성의 통찰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지혜를 빌려 이런 사람들의 어두운 본질을 하나씩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돈을 다룰 때 묘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이 오고 갈 때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거대한 거래가 아니라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을 다루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순간에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때까지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고 호탕한 척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고 계산을 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전화가 온 척하며 슬그머니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화장실에 간다며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또는 여럿이 돈을 나누어 내야 할 상황에서 항상 교묘하게 잔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자신이 먹은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내밀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정말 지갑을 깜빡했거나 돈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그 사람의 뼛속 깊은 태도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만의 얄팍한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다. 작은 돈 앞에서 째째하게 구는 행동의 근저에는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절약이나 알뜰함을 핑계 삼지만 그 내면의 진짜 동기는 타인의 호의에 기생하여 나의 작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비열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단돈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오랜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끔찍한 애착이 훨씬 더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꽤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며 푼돈을 아끼는 자신의 수완을 내심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는 자이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독이 든 항아리를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얌체 같고 피곤한 사람 정도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거나 그들과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크게 얽히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그 작은 이기심을 무서운 탐욕으로 부풀려 여러분의 등에 잔인하게 칼을 꽂을 것입니다. 사소한 식사비조차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의 큰 슬픔이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겠습니까? 작은 돈 앞에서 체면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와 양심조차 너무나도 쉽게 내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돈에 얽매여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깟 푼돈인데 뭐 어때?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결코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틈새로 새어나오는 악취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 전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노년에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단 1분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그들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멀리 두십시오. 그것이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대가 없이 베푼 호의를 돈으로 철저히 계산하며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꽤나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서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리기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선량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흡혈귀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한 지인의 농사일을 하루 종일 내 일처럼 거들어주기도 하며 급전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는 친구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베푸는 순수한 선의이며 관계의 정을 깊게 만드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순수한 선의를 전혀 다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자주 반찬을 얻어먹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던 이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한두 번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호의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이웃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입에 발린 인사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반찬의 맛이 예전만 못하다느니 이번에는 왜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은근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호의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당연한 채무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받을 때 보이는 소름 끼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그 이웃에게 약국에서 약 하나만 사다 달라고
아주 작은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은혜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써야 하는 시간과 수고, 그리고 심부름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만을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듯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그 약국은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하며 온갖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부탁을 거절하거나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양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자이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연대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덜 볼 수 있는가만을 따지는 냉혹한 거래처로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그들은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바치는 조공이거나 저 사람이 바보 같아서 뜯어먹기 좋은 호구라고 생각하며 내심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물은 쏟아지고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호의는 결국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처참하게 도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에게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원망하며 예전에는 잘해주더니 왜 변했냐 고 적반하장으로 비난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아주 매의 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베풀어야 할 때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그 헛된 자비심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배은망덕한 자에게 베푸는 친절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과 피땀 어린 재산은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기에도 노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호의를 돈으로 계산하는 자들의 차가운 계산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들과의 단호한 절연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재산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선량한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한 부류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지능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대놓고 하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의 마음속 가장 여리고 선한 부분, 즉 동정심과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잔인한 심리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특히 피를 나눈 가족이나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척 또는 과거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오래된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무서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식이나 형제 중 누군가가 사업에 크게 실패했거나 도박이나 빚 보증 등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가족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이제 한강에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 엄마가 나를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 우리가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이 말들은 겉으로는 간절한 호소나 부탁처럼 들리지만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감정적 협박이자 잔인한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방만함으로 초래된 불행의 무거운 책임을 오롯이 여러분의 양심과 도덕성에 강제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졸지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거나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죄책감에 덫에 한 번 걸려들면 대부분의 선량한 노인들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뼈 빠지게 모은 노후 자금을 눈물을 머금고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지에게 적선을 시작하면 그는 이내 그것을 자신의 연금으로 착각한다. 한번 죄책감을 자극하여 돈을 뜯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치명적인 약점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학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른 절망적인 사연을 그럴싸하게 꾸며내어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 것입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구덩이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모두 털어넣고 심지어 여러분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짜낼 단물 한 방울조차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차갑게 뒤돌아서서 여러분을 버려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 내 형제, 내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그들의 짐을 무조건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나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약함과 무책임함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마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동반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타인의 짐을 지느라 자신의 등이 부러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라. 누군가 불행한 사연을 무기로 앞세워 여러분의 선량한 양심을 찌르고 돈을 요구할 때 반드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방의 불행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불행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는 순간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지독한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겠지만 그 찰나의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헛된 죄책감의 감옥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줄 그 자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결정적이고 큰 이익 앞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미련 없이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가장 참담하고 비통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네 번째 상황을 마주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예의 바르며 의리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부모님의 유산 상속이나 막대한 투자 수익 혹은 거액의 보상금 등 눈이 뒤집힐 만한 엄청난 이익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숨겨두었던 야차와 같은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피를 나눈 가족도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막역한 친구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직 돈이라는 무자비한 절대 권력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지배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한 방에서 뒹굴며 자라고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 땅 한 떼기를 두고 법정에서 원수보다 더 잔인하게 서로를 물어뜯는 일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던 지난날의 수고를 과장하거나 서로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사업을 일구며 형제처럼 지냈던 동업자가 회사에 큰 이익이 발생하는 순간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혼자서 이득을 독식하고 오랜 친구를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급적이어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넘어 깊은 인간적 환멸과 세상에 대한 극도의 회의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알고 지냈던 그 다정했던 사람이 맞나? 하며 밤잠을 설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차갑고도 냉철한 시선을 빌려 이 상황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 결국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큰돈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괴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돈 앞에서는 언제든지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동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큰 돈이 눈앞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예의와 의리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훌륭하게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이익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자 비로소 그 얄팍한 가면이 벗겨지고 흉측한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 배신자를 맹렬히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배신자를 원망하느라 너의 영혼을 낭비하지 마라. 오히려 그가 이제라도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보여준 것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의 돈 문제로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억울함이나 분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곁에 숨어있던 무서운 독사를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큰 이익 앞에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은 애초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결국 가짜일 뿐입니다. 그런 거짓된 인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남은 생애 동안 슬퍼하거나 마음의 병을 얻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떠나간 사람은 돈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병들거나 힘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을 냉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큰돈 앞에서 추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차라리 그 돈을 던져주고서라도 그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는 것이 남은 생을 위한 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자들과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며 남은 시간과 품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져간 돈은 그들의 영혼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며 그들을 과감히 털어내고 돌아선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 앞에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돈을 다룰 때 묘하게 이기적이고 타인의 호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대가 없이 베푼 순수한 호의를 돈으로 철저히 계산하며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즉시 잘라내십시오. 셋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타인의 선량한 죄책감을 악의적으로 조종하여 이익을 챙기는 정서적 흡혈귀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넷째, 결정적이고 커다란 이익 앞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귀중한 인연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배신자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히 착별하십시오. 인생의 황혼기는 오직 나 자신과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소수의 맑은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평온을 누려야 할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돈이라는 탐욕에 찌들어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의 본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예전엔 참 착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달라지겠지. 라는 근거 없는 헛된 희망과 미련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헛된 희망이 여러분을 끔찍한 고통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독침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존중하기보다 내 호주머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만약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당장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의 단호한 이별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짓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존엄성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인연 100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무섭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악연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텅 빈 마음의 방을 온전하게 비워둘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진짜 인연들이 소리 없이 찾아와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무겁고도 깊은 철학의 통찰이
여러분이 남은 생을 더 맑고 단단하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시는데 작고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통찰과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